한적한 레스토랑 셰프로 근무하던 주인공 워드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워드는 5천만 달러, 즉 500억을 벌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아니라 끝없이 도시를 가득 채워버린 좀비떼입니다. 근본 있는 좀비 영화 한 편이 곧 넷플릭스에서 개봉하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새벽의 저주 후속편으로 기획되었던 아미 오브 더 데드입니다. 넷플릭스의 좀비 사랑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새벽의 저주로 데뷔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에게 제작비 1,000억을 써줬다고 하네요. 본래 새벽의 저주 후속편을 만들려고 하다가 2012년에도 영화 엎어지고 9년이 지난 2021년 5월 드디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정은 대부분의 좀비 영화들, 예컨대 새벽의 저주나 월드워지, 좀비랜드와는 다소 다릅니다. 보통은 좀비 아포칼립스로 지구가 뒤덮여버리고 생존자가 몇 명 없는데 이 상황에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아미 오브 더 데드는 다 멀쩡하고 오직 라스베가스만 좀비가 창궐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은 격리되죠. 그래서 주인공 워드도 미국의 다른 곳에서 평화롭게 스테이크나 구우면서 요리사로 살다가 총을 잡고 용병으로 투입된 거죠. 좀비로 뒤덮이게 된 라스베가스에는 거액을 숨긴 금고가 있고요. 금고에 든 돈만 가져올 수 있다면 5천만 달러를 받게 돼서 일론 머스크 못지않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좀비들이 군대를 조직한 상태로 라스베가스를 점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미 오브 더 데드인 상황인 거죠.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플롯이 반도랑 조금 동일한 것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도에서도 한반도에만 좀비가 창궐해서 한국이 망하고 홍콩 빈민가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던 주인공 강동원에게 삼합회 회장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죠. 격리된 서울에 2천만 달러가 든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만 인천 항구로 가져오기만 하면 돈을 나눠주겠다. 암튼 설정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차이점도 살펴볼까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아미 오브 더 데드, 즉 좀비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대부분 좀비들은 각계 전투잖아요. 떼지어 다녀도 그냥 멸치떼들 몰려다니듯이 총 쏘면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게 일인데, 예고편을 통해서 본 아미 오브 더 데드의 군대를 보면 똑똑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걸 이룬다라는 게 일단 명령을 내리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원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비들이 그걸 해낸다는 설정이죠. 자, 그럼 이 영화의 좀비들은 어떻게 군대를 이룰 수 있었을지 설정을 알아봅시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듯이 영화마다 좀비의 설정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이 대뇌 피질이 녹아버려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전두엽도 사라져서 계획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으니 당연하게도 작전이라던가 명령을 따른다라는 게 그 좀비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부산행과 킹덤의 좀비들은 그냥 무리지어서 달려들 뿐이지 그 이외에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은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예고편을 보면 지도자 좀비가 따로 나옵니다. 이 좀비의 이름은 제우스라고 하는데 이 제우스의 존재 자체가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설정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스나이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제우스는 비밀 군사지대인 51구역의 극비 실험으로 개발된 최초의 감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좀비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인체 실험 과정에서 이 실험체가 탈출하게 되었고, 미국 정부는 컨테이너로 벽을 쌓아서 가까스로 감염자들을 라스베가스 내에 봉쇄시킨 상황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설정을 감안해보면 이게 일종의 바이러스, 즉 병이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형태의 일반적인 좀비와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군대를 조직하고 명령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두엽도 일단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좀비 영화의 설정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새벽의 저주가 보여줬던 임팩트를 아미 오브 더 데드 역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염내산이었습니다.